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토지시대연구원 주거안정연구센터의 진미윤이라고 합니다. 최근 31년 만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임대차 3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임대차 3법이 무주택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큰 기대가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다양한 추측과 또 오해가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두 전문가분을 모시고 임대차 3법에 대한 정책 해설들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감정원의 정회곤 변호사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민민의 김남근 변호사입니다. 이런 계약갱신제도, 인상률 상한제와 같은 제도를 서구 유럽이나 미국의 대도시 지역에서는 임대차 안정화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스 스테빌라이제이션 액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서구 유럽에서는 이게 1960년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이런 제도들이 유지되어 오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뒤늦게나마 이 제도가 도입이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임대차 보호법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임대차 3법이 이제 구체적으로 좀 뭔지 좀 쉽게 변호사님께서 좀 설명 부탁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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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이랑 네. 그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주택임대차 신고제라는 세 가지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요. 그 흔히들 3법이라 해가지고 이제 세 가지 법이 바뀌었냐 하시는데, 계약갱신 청구권과 주택 그 임대차 임대료 상한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그리고 이제 임대차 신고제는 부동산 신고법에서 기울하기 때문에 사실상 두 가지 법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용어가 조금 어려워요.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좀 약간 낯설기도 한데요. 근데 계약갱신 청구권은 일단은 임대차가 이제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한 번 더 거주하겠다라는 의사 표현을 하게 되면 계약갱신 청구권이 행사가 될 것 같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2년을 더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임차인께서 임대인에게 이렇게 요구를 할 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걸 거절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이 정당한 사유라고 하면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조금 자세히 크게는 설명. 이제 두 가지거든요. 이제 하나는 임차인이 잘못이 있었을 때 임대료를 연체했거나 또는 이제 고의나 중과실로 그 집을 파손시키거나 이런 걸 했을 경우에는 이제 그 갱신을 거절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직접 사용을 해야 된다, 내 가족이 직접 사용해야 된다, 이런 건 이제 정당한 사유가 인정이 되니까 그런 경우는 갱신은 거절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우려가 되는 게 임대인들이 임차인을 내보내려고 실제로는 자기가 거주하지 않을 건데 이제 허위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그게 밝혀졌을 경우에는 임차인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월세 3개월치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임대인이 그 2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그 이익에 대해서 그걸 손해로 보고 청구를 할 수 있거나, 또는 임차인이 직접 손해 본 거요. 뭐 이사를 해야 된다든가 다른 곳에 가서 임대차를 하는데 높은 임대료를 물게 됐으니까 그 차액을 청구한다든가, 이렇게 세 가지 중에 이제 선택해서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이제 선택해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께서 이렇게 잘 좀 인지를 하셔가지고 이런 이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률로 그러면 이제 뭐 좀 무엇이 더 달라지게 되나요? 가장 큰 내용은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의 도입인데요. 이제 임차인의 경우는 이제 현행법, 그러니까 이전법상 2년만 이제 거주를 보장받았는데 2년 더 보장받음으로써 이제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이제 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에게 이제 계약갱신을 거절할 때 좀 불편했었는데, 이 거절 사유를 좀 명문화함으로써 좀 합리적으로 이제 계약의 이런 거래 관행이 이제 정착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임차인의 권리가 조금 더 강화됐다, 이렇게 강화됐습니다.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럼 또 이제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경우도 이제 계약갱신을 할 때 적용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이제 청구하면서 행사하면서 전세 보증금과 그 월세의 상한 범위를 5% 범위로 정하도록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도 조례로서 5% 범위로 자유롭게 그 상한 범위를 조정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재계약할 때 너무 많이 높이거나 너무 터무니없게 높여서 이제 세입자들이 어쩔 수 없게 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증액 범위를 예측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제 합리적으로 이제 합의할 수 있게 임대료를 그렇게 조정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임대차 이제 이 안정화법의 가장 핵심적인 철학은 뭐냐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등하게 협상해서 임대료와 같은 임대 조건을 정하라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이제 2년만이 끝나고서는 재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는 이제 임대인이 보증금을 뭐 1억을 올려달라. 그래서 이걸 받아서 여기 계속 살 거냐 아니면 나갈 거냐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게 되면 둘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임차인은 쫓겨날 염려가 없어졌잖아요. 갱신이 되면. 그러니까 이제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등하게 협상을 해서 임대료를 정하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대등하게 협상해서 정한 임대료도 5%가 넘으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잘못 이해를 해서 마치 5%가 가이드라인인 것처럼 얘기해서 5%를 다 올려야 되는 것처럼 하는데 이제 그건 이제 이 제도를 잘못 좀 이해한 것으로 봐야 될 거고요. 또 시중에서는 이 제도 때문에 이제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약간 이건 좀 인과관계가 거꾸로 된 거죠.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까 이제 이걸 더 못 오르게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이제 도입한 것이죠. 보통 이제 그 매매 가격이 오르게 되면 한 2년 정도 터울을 두고 그게 전세 가격을 또 끌어올리거든요. 그래서 그 매매 가격이 한 60% 정도 수준이 되게 전세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그런 현상이 지금 막 작년 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급속하게 전세 가격이 오르게 되니까 세계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임대차 안정화법을 이번 기회에 도입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법 취지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임차인 분들께서 이 법을 잘 이해하시고 또 활용을 하신다면 굉장히 큰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임대인 역시도 또 이제 임대 사업을 할 때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이 법을 이제 좀 진행하는 와중에서 약간의 좀 너무 급했다거나 아니면 이제 좀 시행의 어떤 절차적인 이런 문제들도 좀 지적이 받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이제 이 논의가 처음 있었던 거는 2006년도에 그때 노무현 정부 때였는데요. 그때 이제 매매 가격이 오르다가 한 2년 토를 두고 2006년도에 전세 가격이 크게 올랐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세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도입해야 되느냐 했을 때 이제 서구 유럽이나 미국의 대도시에서 하고 있는 임대차 안정화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처음 있었고요. 그래서 법안도 18대 국회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만은 그때 이제 이 똑같은 내용의 법안들이 이제 그때 나와 있었고요. 그 당시에는 아마 18대 국회 말쯤에는 그럼 다 하기가 어려우면 강남 사구와 같이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부터 해보자라는 이제 그런 이렇게 여야가 좀 합의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19대 국회에서도 서민주거특위라는 걸 만들어서 이 법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논의를 했었고 그때 다 도입하지 못하면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도 먼저 도입하자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가장 많이 나온 제도가 22개의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나왔거든요. 네.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네. 오랫동안 좀 논의를 해온 제도가 아, 이제 네. 도입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법 통과해서 그러면 살짝 이제 좀 오해가 있거나 사실 그 긴 좀 역사와 또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을 이제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뭐 그런 점도 있겠고 또 이 네. 제도가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등하게 협상해서 임대 조건을 정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뒷받침되어야 되는 행정이나 제도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다른 나라 같은 건 세입자 단체들이 많이 육성이 돼서 세입자 단체들이 협상을 할 때 임차인을 이제 대변해서 임대인과 협상을 지원해 준다든가 임차인과 상담을 해 준다든가 이제 이런 제도들이 있는데 아직 이제 우리는 세입자 단체가 육성이 잘 안 돼 있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세입자들을 상담해 주는 뭐 상담센터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안 돼 있어서 네. 서울시나 경기도 이제 이런 곳에서 지금 막 그런 상담센터를 만들고 있고 또 이게 협상을 하는데 협상이 처음엔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렇다고 이걸 다 법원에 가서 소송하려면 네. 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안 되니까 대부분 이제 신속하게 1개월, 2개월 내에 이제 합의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분쟁 조정 제도를 만들게 돼 있는데 그래서 그 분쟁 조정 제도를 대도시 지역마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서울이나 경기도는 이제 예전부터 분쟁 조정위원회가 있었고 없는 지역은 이번에 뭐 한국감정원이나 그다음에 이제 LH 그 네네. 공사의 지사 같은 곳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분쟁조정 제도를 또 활성화시켜야 되는 이제 여러 행정들이 막 이제 이렇게 정비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 있는 그런 것이죠. 이제 행정적인 내용까지를 다 포괄해서 이제 하고자 하니 이제 약간 시간과 또 이제 절차적인 것이 급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무주택 임차 가구가 한 800만 가구가 넘습니다. 전체 국민의 42%인 845만 가구께서 지금 이제 전월세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요.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적어도 4번 내지 5번을 이사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개정되기 법이 임대차 계약의 상한이 2년으로 되어 있다는 한계가 매우 크죠. 따라서 이제 이번에 이제 법 개정으로 인하여 이제 거주기간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주거 안정이 좋아졌다. 이렇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도입됨으로써 2년 거주 후 희망한다면 2년 더 거주할 수 있는, 그래서 최장 4년의 임대 기간이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세계적으로 이제 임대차 안정화법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이제 거주 기간을 좀 장기적으로 해서 거주의 안정성을 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금까지는 전세 보증금을 보호하는 뭐 경매 같은 게 됐을 때 전세 보증금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초점이 있다 보니까 세계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그 거주 기간에 대한 보호들은 좀 상당히 소홀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갱신을 한 번 할 수 있는 제도가 좀 도입이 됐는데, 사실은 이제 세계 보편적인 제도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거예요. 로마법 이래로 고용과 이 임대차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거였고, 그 대신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뭐 나나 내 가족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숙식을 제공해야 되는 고용인들에게 이제 이 주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 이제 정당한 사유가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로 좀 유지를 해왔던 것들인데, 그런 점에서 이제 이게 이제 임대차 보호법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도 이제 계속적인 논의를 통해 가서 이런 이제 임대차 안정화법들을 좀 정착시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임대차 신고제도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임대차 신고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네, 임대차 신고제는 말 그대로 임차인과 임대인이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제는 임대차 계약의 내용도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정부는 임대료나 임대기간 같은 임대차 정보를 보유함에 따라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요. 시행은 내년 6월 1일부터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이 됐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내년입니다.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신고제가 이제 이렇게 또 내년부터 시행이 되면 또 이제 뭐가 좀 좋아지나요? 요 신고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뉴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이 종전 임대차의 임대료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도록, 그 이력을 알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신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종전의 임대차의 임대료가 얼마였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임대인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부르더라도 그거에 응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임차인이 불공정한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공정하게 좀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그런 임대차에 대한 이력,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고요. 내년부터는 좀 더 완벽한 임대차 3법의 본 모습을 좀 띄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자, 이렇게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이 두 전문가분을 모시고 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알아봤는데요. 좀 많이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진 시간에는 우리가 좀 Q&A로 임대차 3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생활에 또 적용이 되고 주거 안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